가다가 다리가 갑자기 당겨서 놀라신 적 한 번쯤 있으시죠? 맞습니다. 이 종아리에서 쥐났다고 하죠. 쥐가 난다는 것은 근육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는 건데요. 근데 왜 하필이면 쥐라고 했을까요? 어려서부터 쥐 나면 어떻게? 이렇게 코에 침 바르라고 어르신들이 그러셨잖아요. 근데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. 그런데 한두 번 정도 종아리에서 쥐가 나고 말면 그럼 괜찮은데 이건 시도 때도 없이 쥐가 나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. 왜 그러지?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무심코 넘기가 쉬운데 사실 단순한 필요한 것을 지나쳐서 이거는 심장의 위험 신호등 빨간불이 켜진 거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셔야 됩니다. 심장이 혹사당해서 과부하가 걸려서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. 한 달에 2번 이상 내 다리에서 쥐가 난다? 여러분 건강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. 하지정맥이 있어도 종아리 발목에 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혈관이 좁아져서 동맥이 굳어지는 동맥경화증의 흔한 증상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방치할 경우에 이게 단순히 쥐 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뇌경색, 심장마비의 위험성도 내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종아리는 우리가 제2의 심장이다. 종아리는 장수 보험이다.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이 종아리 근육에서 몸 하체로 모인 혈액을 이렇게 위쪽으로 펌프질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종아리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려면 이렇게 펌프질을 잘 해가지고 말초 혈액을 심장 위쪽으로 올려줘야 돼요. 안 그러면 심장은 혼자서 계속 일을 해야 되거든요.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. 간혹 이코노미 신드롬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.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아주 좁은 공간에서 다리 뻗지도 못하고 같은 자세로 10시간, 12시간 장시간 앉아서 가다가 사망하는 경우를 이코노미 신드롬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혈액순환의 중심을 이루는 게 바로 심장이죠. 이 심장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? 동맥혈을 잘 밀어내고 또 정맥혈을 잘 빨아들여서 순환을 시키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심장의 펌프질만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바로 이 발에 있습니다.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죠. 이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수천, 수백 개의 근섬유가 이렇게 다발 형태로 존재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지금 보시면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휘감고 있거든요. 이 모세혈관 속 혈액순환은 근육의 짜는 작용으로 순환이 되는 거예요. 우유 만들 때 소젖을 막 쥐어짜서 뽑아내는 거랑 똑같습니다. 그것과 같은 이치로 이런 작용을 우리가 밀킹 액션이다 얘기를 하거든요. 근육의 젖짜기 운동이다. 그래서 모세혈관을 막 이렇게 펌프질해서 쥐어짜듯이 혈액순환을 시키는 겁니다. 심장이 펌프질을 잘 해줘야지 혈액순환도 잘 되고 산소와 영양분들이 우리 몸으로 계속 공급이 되는데 밑으로 내려간 혈액이 심장 쪽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밑에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. 중력을 거슬러서 혈액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심장의 힘만으로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게 힘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다른 힘이 필요한데 바로 이 심장을 보조해서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바로 이 종아리가 하고 있습니다. 이 종아리가 제대로 이 역할을 해내지 못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아래로 내려간 혈액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밑으로 노폐물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요. 이러면 종아리가 어떻게 돼요? 붓고 혈관은 툭툭툭 튀어나오고 하지정맥, 그다음에 통증이 생기고 쥐가 잘 나는 경련이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밤에 잠잘 때는 심장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. 근데 이 하체 근육이 받쳐주지 않으면 쉬고 있던 심장이 또다시 열심히 얘가 안 되니까 펌프질을 계속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심장에 과부하가 오게 되고 부정맥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어머, 듣고 보니까 내 종아리는 너무 부실하다 생각되시는 분들 자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일단 하체를 이렇게 봤을 때 실핏줄이 유난히 많이 보이고 내가 울퉁불퉁하다. 두 번째, 평소에 하체가 잘 붓고 쥐가 여기서 막 잘 난다. 유독 종아리가 가늘고 근육이 없고 난 잘 넘어져. 다 해당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?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이 종아리의 혈류가 정말 쌩쌩 흐를 수 있도록 발목 펌프 운동을 해주십시오. 발목을 상하로 움직여서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제대로 해서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전신 혈액순환 운동법이 바로 발목 펌프 운동이거든요. 누워서 목침베개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거 발을 올려놓고 복숭아뼈에서 종아리 쪽으로 한 3cm 정도 두 발을 두고
오른발 20cm 들어 올렸다가 힘을 빼고 툭 떨어뜨리고 10번씩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. 왼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. 또 제기차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2분씩 한 5번 제기차기 해주게 되면 1분만 해도 심장이 막 두근두근 마구 뛰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평상시에 자주 걷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. 5,000보에서 10,000보 정도 걸으면서 내 종아리 근육을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. 온찜질이라든지 근육 마사지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. 또 식이요법에 있어서 마그네슘, 칼륨, 나트륨, 전해질을 보충하는 식습관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근육 경련이 종아리에 한정돼 있지 않고 전신으로 장시간 반복해서 나타나는 아주 심한 경우라면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난치성 질환도 의심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전문의 찾아가셔서 꼭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. 여러분, 이 심장 다음으로 중요한 게 어디라고요? 종아리라는 거 이제 아셨죠? 저는 신발부터 하이를 벗고 낮은 신발로 바꿔야겠습니다. 국 미니멀리즘. 이 나이 돼 보니까 멋보다는 건강이 정말 최고더라고요. 여러분, 그리고 그 사익감 고를 때도 하체 근육이 가급적이면 발달된 사익감으로 고릅시다. 우리 같이. 튼튼한 허벅지와 종아리를 가진 사익감은 몸에 심장 2개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다. 그 의미가 똑같은 거거든요. 그래서 허벅지 둘레와 종아리 둘레를 더한 숫자가 이 허리 둘레보다 높게 되면 사익감으로 합격입니다. 제 기준에서는. 내 몸이 보내는 위험한 신호 여러분 잘 캐치하셔서 건강도 잡으시기 바랍니다.